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외래 진료실에 한 환자분이 오셨어요. 73세 남성분이셨는데 딸과 함께 오셨죠.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다리만 좀 이상한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왼쪽 뇌동맥이 85%나 막혀 있었거든요. 아마 일주일만 늦었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의 몸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리를 통해서요. 오늘은 여러분께 다리가 알려주는 뇌경색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이런 증상을 떠올리시죠.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뇌경색 환자분들의 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10명 중 8명이 얼굴이나 말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기셨던 겁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여러분 집에 5층짜리 빌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 배관이 오래돼서 수압이 약해졌어요. 그럼 어느 층부터 물이 안 나올까요? 5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리부터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종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하죠.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 오른쪽 다리에만 이상이 생긴다면 왼쪽 뇌를 의심해 봐야 하고 왼쪽 다리에만 문제가 있다면 오른쪽 뇌를 체크해야 하는 거죠. 얼굴이나 말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처럼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뇌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이 섬세한 조율이 깨지면서 바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다가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박영수 씨 75세.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냥 어제 과하게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세일째 되던 날 현관문 턱을 넘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아드님이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발을 질질 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왼쪽 중뇌동맥이 65% 협착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영수 씨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실 2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아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두 번째, 최순자 씨 71세. 이분도 비슷하게 왼쪽 다리에서 시작됐어요.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라 누가 알아차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그렇게 2주를 보내셨어요. 중간에 이웃 할머니가 요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것 같던데 병원은 가봤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최순자 씨는 괜찮아, 나이가 나인데 뭐? 하고 넘기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려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침 일찍 들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른쪽 뇌에 광범위한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고 지금은 왼쪽 몸 전체를 쓰지 못하십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시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하실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한 분이요, 여러분. 화장실 한 번 다녀오는 사이에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골든타임 전에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선생님, 계단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양쪽 다리가 함께 서서히 약해집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거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힘 빠짐은 다릅니다.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장바구니 들고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이런 게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해봐도 같은 쪽 다리에서만 반복된다면 이건 명백한 뇌 신호예요. 제가 검사해본 환자분들 중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의 70% 이상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 발바닥 감각이 이상합니다. 선생님,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두꺼운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데도 평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환자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선생님, 발찜질을 하는데요. 오른쪽 발은 뜨겁다고 느껴지는데 왼쪽 발은 미지근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온도를 높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왼쪽 발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감각이 둔해지면 다쳤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 오는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발목 쪽으로 서서히 양말 신는 범위처럼 퍼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지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감각 이상은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발 자체는 멀쩡한데 뇌의 감각 피질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발을 질질 끕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카수라고 합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올려서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나죠.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요즘 걸을 때 발 끄는 소리가 나요. 아버지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이상하게 빨리 닳았네. 본인은 잘 모르는데 걸음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쪽이 비정상적으로 닳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부인이 신발이 이상하게 닳는다며 억지로 끌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작은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그분 부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1년 전부터 신발이 이상하게 닳았어요. 근데 그냥 걷는 습관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죠.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들의 관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요즘 문턱에 자꾸 걸려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깜짝깜짝 놀라요. 평소에 수십 년을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자주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이건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이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계단 오를 때 일일이 발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눈을 감고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발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죠? 이게 바로 고유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는 거죠.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곧바로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화병으로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엉덩이 골절로 수술받으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나 됩니다.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증상이 일주일에 2에서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다리가 제멋대로 떨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제멋대로 떨려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리가 움찔움찔해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습니다. 그건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지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떨림은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예요. 다리야, 움직여, 멈춰, 힘줘. 이런 신호를 정확하게 내려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까 다리가 제멋대로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죠. 한 가지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카페인을 많이 먹었거나 피곤해서 떨리는 건 양쪽 다리가 함께 떨립니다. 하지만 뇌 문제로 떨리는 건 주로 한쪽 다리만 떨려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립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뚤어져요.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우리 뇌 뒤쪽에는 소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지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심합니다. 왜냐면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옵니다. 통계를 보면 뇌경색의 40% 이상이 오전 6시부터 전고 사이에 발생합니다.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 속 문제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지는데 소뇌 쪽 혈류 문제는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자로 그어진 선 위를 걸어보세요. 술 먹었나 테스트할 때 경찰이 하라는 그거요. 만약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면 소뇌 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의 이상 신호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증상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아까 다리에 힘이 쭉 빠졌는데 10분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30분 정도 발이 저렸다가 지금은 멀쩡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졌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의학 용어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해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50배나 높아집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진짜 위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귀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불안하다며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증상이 사라져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인터넷 검색해 보더니 일과성 모식이라고 위험하대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실제로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으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아침 혈압이 중요할까요? 아침 혈압이 높으면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혈압 관리의 황금률을 알려드릴게요. 짜게 먹지 않기,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압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관리 목표치를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권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당뇨가 있으면서 혈압까지 높으면 뇌경색 위험이 무려 7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은 곧 뇌혈관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식사예요. 흰 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차, 과자나 빵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표 수치를 말씀드리면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특히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70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이건 높을수록 좋아요.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건 일주일에 생선 3번, 닭가슴살 2번, 두부 2번 정도로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겁니다. 또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드세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를 매 끼니 반찬의 절반 이상 차지하도록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뇌경색 위험이 25%나 감소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니까요. 담배를 피우면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게 된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걸 준비해 두세요. 만약 10초도 못 버티신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유독 무디게 느껴지거나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면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마룻결 선을 따라 걸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7번째 신호인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더더욱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세요. 이게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평소 드시던 약을 모두 챙겨가세요. 약 이름을 모르시면 약봉지째 가져가시면 됩니다. 셋째, 혼자 운전해서 가지 마세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족과 함께 가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였죠.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발바닥 감각이 이상한 것, 발을 질질 끄는 것,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다리가 제멋대로 떨리는 것,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리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무심히 지나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이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박영수 씨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자 씨처럼 신호를 놓치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골든타임은 단 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몸은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주변에서 더 자주 관찰해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요즘 다리는 괜찮으세요? 걸을 때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고 조기 발견이 차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자가 체크법을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